자, 그럼 먼저 뉴스들부터 한번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뭐 또 올랐나요, 설마?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올랐는지? 나 안 봤어, 사실. 네, 다우존스는 0.69%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0.06% 상승, S&P 500은 0.1%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마감 기준으로 44,000 뚫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S&P 500도 뭐 장중에 6,000선까지 터치를 했었고 마감 기준으로 6,000선 넘어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트럼프 2기 수혜주로 금융주들이 이날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다 1, 2%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금융주가 왜 상승했을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 트럼프 음? 후보의 슈퍼팩 기부금 리스트를 보면은 네. 멜론뱅크에 네. 거기가 상위에 있다고 음. 그런 것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를 떠나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정말 요즘에 많이 하고 이게 근데 최근에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들었던 게 네. 그 얼마 전에 만났던 운용사 대표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섹터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거기가 별로 안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많이 오른 섹터들을 분류해 보면 예. 우리나라에도 그 섹터들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의 비중이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는 주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린 아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그런데 그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그런 회사들은 잘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년에도 좀 괜찮게 본다.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생겨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요하게 지표,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좀 약간 옛날 거라서 네. 그래서 좀 그 지수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산업 변화를 좀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비트코인 뭐 해제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취재팀 내에서는 올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좀 강해질 거다라는 것이 하방을 좀 막아줄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 좋을 거다. 근데 막상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나면 저희는 거의 말을 안 해요. 네. 예, 보통 그런 게 기자들 습성이 좀 그렇기도 한데 근데 뭐 전력기계라든지 작은 화장품이라든지 뭐 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주요하게 취재를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죠. 그런 데들은 많이 왔어요. 네. 그래요? 예, 비트코인 샀어요? 저희 와이프가 조금 샀습니다. 아, 좋겠다. 아, 근데 조금 샀습니다. 조금. 아,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취재를 주로 하지 매매는 또 잘 안 합니다. 네. 아,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내년이 된다고 해서 좋아도 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메모리가 다운 사이클로 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지수가 좋을 리는 없고 네. 캐즘이 내년에 풀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 IT와 2차 전지에서 탄력을 못 받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레벨업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개별 섹터에서는 분명히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예를 뭐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마트 1조 8천억입니다. 뭐가요? 시가총액이. 이마트가 예. 1조 8천? 예. 그게 무슨 뭐 재벌 그룹의 뭐 엄청나게 큰 회사로서 뭐 재벌 회장으로 뭐 대우를 받고 뭐 이런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1조 있으면 이마트는 내 거예요? 그렇죠. 주식만 살 수 있으면. 아, 안 파니까 문제긴 하지만. 예. 알테오젠 몇 조인지 아십니까? 알테오젠? 알테오젠 20조입니다. 20조. 아, 이마트 1조 8천인데 예. 이마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며 이런 게 다 해서 1조 8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원래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고정관념들, 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의 그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쪼그라들어 있거나 아니면 작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이거나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젊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업종들은 그렇게 막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마이크로하게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네. 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삼성이 MS와 메타에 맞춤형 HBM4를 만든다. 그런데 저는 제목에다가 개인의 불안한 베팅이라는 표현을 좀 같이 넣습니다. 네. 이게 약간은 기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주식과 관련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BM4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커스텀 HBM4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를 이거 매일경제 기사인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차세대 제품인 HBM4부터는 메모리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사 요구에 맞는 다양한 연산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컴퓨팅인 메모리로 불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조금은 너무 막연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우와 마이크로소프트, 우와 메타에 메타. 네. 삼성이 우와 차세대 HBM4 네.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HBM4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만든 반도체가 제대로 그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느냐부터가 퀘스천이고요.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그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니까 네.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애저라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잘 만들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채택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거는 이제 커스텀 HBM4 이 메타에다가 제시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둘 다 퀘스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도 퀘스천. 네. 잘 할 수 있냐? 거기에 HBM4를 잘 만들 수 있냐도 퀘스천. 그걸 잘 붙일 수 있냐도 퀘스천. 네네. 그거 있고 네. 또 하나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컴퓨팅인 메모리로 불린다. 요 얘기가 이른바 PIM이라 그래가지고 프로세스인 메모리라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하는 그러니까 연산기 네. 따로 메모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퀘스천. 아니 그러니까 그 MS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자기네 칩은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다라고 발표는 했죠. 거기에 맞춤형 HBM4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뭐 나온 거는 내년 말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런 그냥- 부분들이 확인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같이 합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한 건가? 아, 근데 예. 그 계약 관계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보통 협력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만들어줄 수 있으면 거기서 또 기술 검토 들어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계약서를 써서 언제까지 얼마를 사주겠다 그런 계약은 맺을 단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다가 HBM4를 만드는 거를 개발에 착수했다. 이 기사에 대한 그 무게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가야 되는 길은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의 진영들에서 이게 뭔가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는 지금에 있는 그 메모리,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파는 메모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럼 그 AI 반도체에 맞는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기대하고 배팅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맞아요. 네. 네. 고객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들에게 최적의 HBM이든 메모리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이 정말 엔비디아와의 버금가는 그런 메모리가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네. 그 고객사가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정도가 되면 삼성은 이제 딸려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메타나 저 MS가 원하는 어떤 뭐 메모리 있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메모리 만드는 거는 똑같이 만들고 나중에 이제 패키징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 메모리 만들 때부터 삼성전자가 새로 이건 그거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선이 많이 모호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게 경계선이 많이 모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메모리를 만들어 파면 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HBM만 하더라도 분명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하고 다른 데 들어가는 HBM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게 그
정말 그 칩렛에 가까울 정도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디램은 메인보드에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칩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설계 단계부터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단어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삼성전자는 대량으로 이제 딱 규격화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까요? 몇 나노 몇 나노 이거는 그냥 딱 동일한 이제 생산 라인을 거쳐서. 예, 예. 근데 이제 MS용 혹은 뭐 메타용 뭐 이걸 이제 별도로 다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지금보다도 메모리 돈 남기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진 거 아닌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엔비디아용입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용이라고 하더라도 예. 엔비디아용은 거의 다른 업체들이 다 엔비디아를 표준처럼 이렇게 쓰는 있는 상황이니까. 아닙니다. 엔비디아용은 엔비디아만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예.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표준 서버처럼 이게 AI 서버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서버들이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근데 그렇게 딱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엔비디아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보면은 네.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메타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엔비디아 표준으로 해서 자기네 규격으로 들어가는 근데 거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이게 잔잔바리가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정프로님이 헷갈리는 부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생산 단계에서 표준화냐, 아니면 완성 단계에서 표준화냐, 그냥 근데 이제 정프로님은 아니 완성 단계에서는 그걸 표준처럼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주호 기자. 정프로님은 그보다 한탕 위로 한 단계 위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래? 규모의 경제를 네. 형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HBM이 SK하이닉스의 HBM은 규모 경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걔를 이제 맞춤형으로 쪼개버리면 네.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마진이 적어질 거 아니냐. 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거의 엔비디아 GPU에 거의 다를 씁니다. 뭐 네. 테슬라 정도까지 네,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만약에 먹는다. 네. 그러면 그것도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좀 물론 마진은 떨어집니다. 네. 거기에 네. 그 엔비디아의 네.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뭐 그 얘기를 좀 길게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뭔가 이게 방향은 맞는데 오늘 설레발 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네네. 드리는 거고 네네네. 제가 왜 설레발 치지 말았으면 싶었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저한테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소식 듣고요. 그러니까 이게 됐든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52주 신저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뭐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이거 개인들 사는 거 보니까 거의 역대급 물타기로 들어가 있고 네.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가 1조 원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부진은 그러니까 이승우 센터장님, 유진증권 센터장님이죠. 삼성전자의 부진은 HBM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술력 격차가 벌어진 데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네.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HBM을 공급하지 못한 게 주가 부진의 큰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품질 관련 이슈가 전 제품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변동성은 뭐 한 5만 원 초반에서 뭐 6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네. 그거보다 이렇게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워낙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됐네, 안 됐네, 뭐 실패했다네, 막 이렇게 뉴스들이 너무 혼잡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걸 보면 우리가 이젠 들어가는구나, 얘네랑 이해 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미리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볼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평택 라인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타임즈 같은 데가 좀 빨라요. 음. 뭐 대만 매체들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유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그냥 들어가고 나서 사도 한참 먹어요. 알겠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예. 너무 뭐 미리 알아서 좀 크게 먹으려다가
나처럼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HBM4 4를 지금 48기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48기가짜리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거 36기가짜리는 한번 그냥 구경 한번 하실래요? 이거 악권에서 얼마 전에 찍어온 건데 이거 HBM입니다. 3기가짜리 12단이거든요. 와. 진짜 조그맣죠. 이게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돋보기로 보는 겁니다. 옆에- 높이가 없죠, 높이가. 옆에 1이라고 쓴 게 뭐지? 0.1mm란 얘기인가? 아, 0.1mm 0.1mm는 아닙니다. 제가 저 봤을 밑에 때는. 있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혹시? 아, 이거 원본으로 보여드려야 좋을 보통 건데. 저런 거 할 때 왜 머리카락 옆에다 놓고 그러잖아. 근데 머리카락은 아니고 그냥 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높이가 12단짜리인데 거의 높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야. 였습니다. 네. 예. 자, 얼른 또 넘어가야죠. 두 번째 뉴스는요. 아, 그러네요. 두 번째는 네이버 얘기인데 네. 저 네이버 얘기에는 정말 딱 그 최수연 대표의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거의 그냥 전부였습니다. 네. 최수연 대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년 매출의 20에서 25%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네이버가 국내 AI 생태계를 이끌겠습니다. 당장의 원금 회수 기간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AI를 내재화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네이버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 하이퍼크로바 X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동안 진짜 AI에 대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의 하이퍼크로바 X는 2018년에 신중호 그 라인 네. 그 일본 라인 대표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클로바 대표를 만들면서 투자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 결과물이 지금의 하이퍼크로바 X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최소연 대표가 이제 3년 차가 돼갔을 때 최소연 대표 때 정말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했었는가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의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그럼 이 다음의 결과물은 이 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최소연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매출 대비의 R&D 투자 비용 네. 여기가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나오는 회사인데 매출 대비 20에서 25% 때문에 거의 한 2조 됩니다. 네. 진짜 이거 투자하면 적자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AI 생태계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 근데 AI 투자되면 돈을 버냐? 이 부분. 네. 거기서 이제 쇼핑해가지고 좀 마진 좀 얼마 좀 남기는 쪽으로 했었고 뭐 포시마크는 1조짜리 사는데 네. 거기서 AI 왜 그 1조 원어치 GPU는 안 사냐? 네.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네이버가 AI를 하려 그러는 게 맞나? 그러니까 거기 AI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네. 진짜 이들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을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만들어 줬었냐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제 그 최소연 대표의 그 발표는 진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냐면 초거대 언어 모델을 우리가 지금 챗봇으로 주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 뭐 네. 검색 정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거든요. 네. 근데 AI가 바꾸는 것은 진짜 막 우와 AI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접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의 구현을 AI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똑같이 검색을 하는 건데 그 검색이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AI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고 이게 AI였어? 이제 이런 네. 생각 좀 하겠죠. 예, 예. 네. 뭐 크로바 통화 이런 것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막 그런 네. 서비스 있거든요. 네. 독거노인들 혹시 몸 아프시진 않은가 전화하는 건데 음흠. 그분들 모르고 통화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아, 몰라요? 옛날에 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할머니 지난번에 그 병원 간다고 하신다는 거 갔다 오셨어요? 뭐 이런 것도 네네.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서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네이버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접목할 수도 있는 것들도 꽤 많지 않겠냐라 싶은 거고 네. 여기 현장에 갔다 온 그 이주호 기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어제 그- 취재는 이조 기자. 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갔다 왔어요. 모른 척 하고 있어 근데. 아니 일단 오늘 준비해 주셨으니까 어제 뉴스에서 많이 또 그래요? 얘기하긴 했는데 어. 저는 그 비슷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클로바 X 오디오라는 걸 소개를 하면서 비언어적 음성을 이해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그 서비스를 보여줬거든요. 비언어적 음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시연을 했던 게 나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그 뭐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나 유산소는 힘들어서 싫어. 그러니까 요런 그 우리가 말할 때의 그 맥락이 있잖아요. 말 끊는 것.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또 웃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힘드시군요. 그러면은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건 어떠신가요?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을 또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못해요. 사람이 답변을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잠시 후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그 맥락을 이해하는 비언어적 음성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던. 네네네. 이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4,900원짜리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 넷플릭스 이용권을 준답니다. 얼마요? 4,900원. 4,900원에 넷플까지 봐요? 좋죠? 그거는 네이버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손해는 네이버가 보든지 말든지. 뭐. 보든지 말든지.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어제 발표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5,000원에 그 넷플까지 본다. 물론 광고형 스탠다드긴 합니다. 네. 그래요. 좋네. 광고형. 네, 네. 광고형. 여튼 싼데? 그러니까요. 광고 좀 보지 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얼른 세 번째 뉴스 가죠. 세 번째 뉴스도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기대감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도표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에틸렌 스프레드 이게 그냥 그 석유화학의 수익을 좌우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톤당 188달러에서 128달러 내려갔다가 이게 중국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76달러까지 갔다가 그게 부양 뭐 해봐야 뭐 있겠냐 싶어갖고 148달러까지 내려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에틸렌 스프레드는 보통 한 250달러 정도 됐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50이요? 계속 손해 보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증설 현황을 같이 보시죠. 이만큼이 더 증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완전히 그 수직 계열화해서 A부터 석유부터 납사부터 최종 제품까지를 다 만드는 네. 공장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되게 슬픈 소식은 이제 스페셜티라고 불리는 고부가 그 플라스틱 재료들로 우리나라가 많이 도피를 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도피를 했어요. 플라스틱 고부가로 도피하고 에틸렌을 도피를 했는데 그 부분도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있다라는 거고 2026년이 되면은 그 아람코가 한국으로 그 재료를 보내가지고 S-오일이 거기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샤인 프로젝트 2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네네. 네. 이게 공장값만 2조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거기는 석유화학 시황이 나쁘더라도 계속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망하는 것보다 아람코의 석유를 받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화학 분야의 답을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거기에 롯데가 그래서 어제 롯데 지주 임원들이 이달부터 급여의 20-30%를 자진 반납하겠다. 롯데 케미칼, 뭐 롯데 정밀화학 등 계열사 임원들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롯데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여드리면은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가 둔촌주공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사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필요한 잔금이 대충 한 8조 원, 최대 8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은행이 공급하기로 한 대출을 다 합쳐봐야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롯데건설은 돈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둔촌주공 일병구하기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레고랜드 사태 때 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곡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실상 특혜를 줘서 오피스텔로 바꿔준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롯데. 맞아요. 네. 롯데건설이죠. 지금 롯데가 화학도 어렵고 뭐 유통 쪽도 어렵고 지금 건설 쪽도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학은 뭐
어렵다고 봐야죠, 그죠? 아니 뭐 중국이 저렇게 뭐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제가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네. 삼성전자 위기론을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삼성은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저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가능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화학 얘기 아무도 안 하는. 요즘 화학 얘기하시는 분 봤습니까? 맞아요. 그러네. 화학은 근데 아직 나 저 처음 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화학 쪽에. 어떻게 한 번은 저 M&A 이슈로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M&A 이슈면은 구체적인 네. 종목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미치겠네. 하여튼 화학이 매우 어렵다 요즘에. 중국의 공세가 무섭다. 제가 취재하고 있는 바로는 SK 계열의 화학 계열사들도 대부분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학 뭐 또 투자하신 분들도 적잖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화학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우리 분위기라도 확 바꾸려면 네. 곡물도감 화학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화학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천재인 것 같아 진짜. 곡물도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서리태 이 검은 콩으로 만든 가득 콩물두유. 요 아주 진득합니다. 얘는. 예, 네. 얘는 진짜 그냥 액체란 느낌이 안 들어요. 음. 예, 액체 괴물이. 얘는 그냥 젤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스테비아 단맛이 좀 들어간. 얘는 그냥 저 서리태 그 친구는 네. 오로지 서리태 플러스 천일염, 물 이거 말고 없거든요. 네. 너무 좀 한 거 아니냐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어서 약간 스테비아 좀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말차, 네, 여기 이제 말차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백태, 혀에 끼는 백태가 아닌데 흰콩. 네, 그걸로 이제 만드는 요건 이제 두유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맑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서리태는 굉장히 좀 진한 느낌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 취향 따라서 드시면 되겠고 아침에 좀 수출하고 기분이 조금 늘어져 있을 때 네. 하루를 확 좋게 해주는 그 화학. 확 좋게 해주는 곡물도감 식이섬유 가득 비움두유. 네. 지금 우리 사장님이 공장 내려갔답니다. 생산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대. 늘려. 그래서 지금 콩들이 지금 잔뜩 기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뭐 연말쯤이나 저 갈리겠거나 생각했는데 여차 잘못하면 지금 내일 모레 벌써 내 차례예요? 믹서기로 들어가게 생겨서 콩들이 지금 잔뜩 긴장해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와. 콩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답니다. 그 뉴스 세 번째가 화학되는 거 알고 다 준비하신 대사신 거죠. 네, 자, 콩들의 걱정까지. 콩들의 걱정입니다. 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도 두유 한 잔 아침에 든든하게 하시면서 출근하시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